부산 동래구의 한 작은 분식집. 58세의 정수연은 오늘도 새벽 5시부터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30년째 이 골목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홀로 딸을 키워온 그녀의 손은 기름에 익은 상처투성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히 떨렸습니다. 딸 혜진이의 상견례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엄마, 내일 예비 시부모님과 상견례인데 괜히 엄마가 무시당하시는 건 아닐지 걱정돼요. 28세의 혜진이가 분식집에서 일을 돕다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딸이었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걱정하는 착한 아이였어요. 무슨 소리야, 혜진아.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데. 수연은 딸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긴장됐어요. 예비사위 태민이의 아버지는 서울에서 대형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들었거든요. 상견례 당일 수연은 몇 안 되는 정장 중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앞에 선이 주눅이 들었어요. 룸으로 들어가니 이미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혜진이 엄마 정수연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려던 수연이 고개를 드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그 목소리였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바로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첫사랑이자 혜진이의 친아버지인 이강민이었던 것입니다. 어머, 두 분이 아시는 사이신가요? 혜진이가 신기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강민의 부인 선영은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아, 대학교 동창이야. 강민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 좋네요. 이미 아시는 사이니까 어색하지 않겠어요. 선영이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상견례가 진행되는 동안 강민은 계속 혜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과 닮은 눈매, 수연을 닮은 미소. 혜진이가 몇 살이죠? 강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28살입니다. 수연의 대답에 강민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수연을 떠난 게 29년 전이었으니 그 순간 강민과 수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민의 눈에는 의심이, 수연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30년 전 부산대학교에서 만난 수연과 강민은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의 부모가 둘의 관계를 반대했고 강민은 결국 부모의 뜻에 따라 재벌가 딸과 약혼했습니다. 그런데 강민이 떠나기 직전 수연은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한 강민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강민아, 행복하게 살아. 수연은 그렇게 말하며 강민을 보냈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결심했거든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빠가 떠나버린 불쌍한 아기 생각에 또 버림받은 자신의 처량함에 눈물로 지내다 혼자 힘들게 아기를 낳았어요. 혜진이가 태어난 후 수연은 몇 년 뒤 다른 남자와 결혼했지만 그 남편이 사업 실패 후 빚만 지고 이혼을 하며 떠나버렸어요. 그 후 20년을 완전히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강민이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아,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할 말이 뭐가 있어요? 혜진이가 혹시 내 딸이야?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말해서 뭐 하려고요? 당신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날 밤 선영이 강민을 추궁했습니다. 여보, 오늘 수연 씨 보는 당신 눈빛이 이상했어요. 정말 단순한 동창 사이예요. 무슨 소리야?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을 뿐이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저도 여자예요.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이 이상했다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보는 당신 모습. 마치 무슨 자기 자식이라도 보듯 아주 애처롭더군요. 강민은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보, 사실 얘기할 게 있어. 역시 그렇군요.
말해보세요. 수연이랑은 결혼 전에 사귀었어. 당신을 만나기 전에 말이야. 그리고 어쩌면 혜진이가 내 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선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해. 나도 오늘 알았어. 28년 동안 당신의 딸이 어디선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태민이와 나를 그렇게 기만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선영이 소리쳤습니다. 나도 모르고 있었어. 정말이야. 그래서 친딸이 나타나니 혹하던가요? 우리 태민이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강민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왜 거기서 태민이 얘기가 나와? 우리 태민이는 입양한 아이고 당신 딸은 친혈육이니 그 애한테 더 끌리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이제 어쩌려고요? 갑자기 나타난 친딸 때문에 나랑 태민이를 버리려고요? 그런 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지금 당신이 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선영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태민을 불러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태민아, 잠깐 앉아봐. 엄마가 너한테 해야 할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충격받지 말고 들어. 사실 혜진이가 아빠의 친딸일 수도 있어. 태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젊을 때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혜진이 엄마래. 그런데 그때 헤어진 직후에 혜진이가 태어났대. 태민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도 당황스러워. 화도 나고 배신감도 느껴. 하지만 우리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선영이 태민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안 태민은 혜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혜진아, 너 혹시 너희 친아버지에 대해 아는 거 있어? 아니, 그냥 내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 밖에 몰라. 그 후에 잠시 새아빠가 있었지만 사이도 안 좋았고 금세 떠나버렸어. 힘들었겠구나, 아버지도 없이. 근데 말이야. 사실 우리 아버지가 너의 친아버지일 수도 있대. 뭐라고? 그리고 나는 입양아야. 우리 부모님은 아이를 가지실 수 없었대. 그래서 내가 갓난아이였을 때 입양해서 지금껏 키워주셨어. 혜진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당황스러운 거 알아. 하지만 일단 우리는 혈연 관계가 없어. 그래도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어. 혜진은 그 길로 엄마를 찾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제 친아빠 말이에요. 친아빠? 네, 혹시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 아니에요? 수연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무슨 일 있었니? 사실 태민이 한테 들었어요. 어쩌면 태민이 아버지가 제 친아버지일지도 모른다고. 수연이 창백한 얼굴에 놀란 눈으로 혜진을 응시했어요. 만나보네요. 그럼 그분은 왜 저를 버린 거예요? 그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말하지 않았던 거야. 그분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었거든. 며칠 후 선영은 수연의 분식집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태민이 어머니? 선영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혜진 어머니와 얘기할 게 있어서 왔어요. 두 여자는 분식집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모르던 사이에 남편의 딸이 어딘가에 있었다는 게 죄송해요. 아니에요. 수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랬던 거죠. 선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태민이를 입양했거든요. 그래서 더 복잡한 마음이에요. 태민이는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던데요. 고마워요. 그런데 혜진이를 보니까 묘한 기분이에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제가 딸을 가졌다면 혜진이 같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 태민 어머니, 혜진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 혜진이가 미웠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흔들어 놓는 것 같아서. 선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혜진이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다시 혜진이를 보니 가엾더라고요. 또 그 아이가 얼마나 착한지, 그리고 혜진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겠어요. 태민 어머니, 그래서 결정했어요.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선영이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이는 제 남편의 딸이고 태민이는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곧 혜진이와 태민이가 결혼하면 정말 가족이 되는 거죠. 수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이해하고 받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네, 앞으로는 서로 숨기는 일 없이 정직하게 지내요. 그리고 혜진이도 우리 딸이라고 생각하고 아껴줄게요. 강민은 혜진을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혜진아, 아버지가 너무 늦게 나타났지? 괜찮아요. 엄마가 저를 잘 키워주셨으니까. 그래도 미안해. 아버지 역할을 못해서. 강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라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혜진이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가 맞아요? 그래, 내 딸. 부녀가 처음으로 안아주었습니다. 태민도 강민에게 다가갔습니다. 태민아, 너는 내 아들이야. 입양이든 친자든 상관없어. 강민이 태민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특별한 가족이 된 거야. 6개월 후 혜진이와 태민이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특별한 결혼식이었어요. 이렇게 복잡한 가족도 처음이네요. 하객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후 세 부모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지내죠? 수연이 물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지내요. 저는 괜찮아요. 강민 씨가 혜진이 아버지 역할 해주시면 되고. 선영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여보. 강민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1년 후 혜진이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두 모여주세요. 3명의 조부모가 된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혜진이의 발표에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우리 손자가 태어나면 정말 특별한 가족이 되겠네. 강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아기도 처음일 거야. 선영도 웃었습니다. 강민은 수연을 도와 분식집을 확장해서 가족 식당으로 만들었어요. 선영도 가끔 도와주러 오고 태민과 혜진이도 주말마다 손님을 맞이합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30년을 돌고 돌아서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수연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러게. 이제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야. 강민이 대답합니다. 지금도 이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해요. 복잡했던 과거는 이제 더 큰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복잡한 가족사나 숨겨진 과거가 있으신가요?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렵지만 결국 정직함과 이해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 가족처럼 서로 다른 상처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면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나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형태든 가족은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방울의 사랑 아픈 대신 짜릿한 복수 방로베사